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오늘 도치맘 라방 여러분과 함께 창의 융합형 인재 그리고 Q&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도 아이패드로 덧글 좀 보고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날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밤에 쌀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아까 나갈 때, 제가 항상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을 보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 항상, 얇은 스카프 꼭 가방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춥거나 이럴 때 목이 예민하기 때문에, 목을 꼭 두르고 다니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유튜브랑 분위기가 달라요? 좀 다르죠? 네. 유튜브는 아무래도 가로 화면이라서, 세로랑 좀 달라요. 인스타는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좀 나죠. 1대1로. 예. 그래서 또, 인스타는 인스타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유튜브는 좀 다르고 영상 화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더 우수하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일 최악의 황사래요.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날은. 네. 공기청정기도 좀 틀어서 공기를 좀 맑게 해야겠네요. 오늘은 아침에는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었고 또 밤에 도치맘 라방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하루에 2번 라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일정이 또 제가 조금 많이 바쁘고 또 제가 지방 강의가 좀 있어서 이렇게 또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주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문이과 통합으로 키울 건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또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치맘스 라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정이 바쁜 날은 또 제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 질문에 조금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목 아파요. 요즘 목을 좀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급적이면 찬 음료는 마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목에 항상 스카프 하고요. 그다음에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상비약으로 갖고 다니죠. 어서 들어오시죠. 제가 조금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옆으로 놨더니 시선이 자꾸 바뀌어서 제가 살짝만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또 높이가 이러면 아이패드가 할 수 없네요. 자, 해봅시다. 유튜브 공지는 샤론코치 블로그에서 하고요. 물론 오늘 도치맘 라방 공지도 블로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이웃을 추가하면 왜 알람이 가죠?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주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문이과 융합으로 키울 건가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연유는 제 아들이 문과거든요. 그래서 국제학부를 전공했는데 이번에 로봇공학을 석사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거죠. 로봇공학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학들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 카네기 멜론도 있고요. 몇 개 또 학교들이 있죠. 카네기 멜론은 세계 1위고 로봇공학이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번에 석사 코스에 합격을 해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32살이에요. 국제학부는 사실 영어 전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대학이죠.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대학인데 기본적으로 국제학, 국제통상이라든가 국제경제이라든가
국제 외교라든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런 학사 코스인데 이번에 로보틱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교 합격한 이후에도 계속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물론 현재 직장을 다녔거든요. 대기업 다녔는데 대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되게 유명하죠. 전기 배터리 그런 파트에서 일했어요. PM으로 일했었는데 본인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학사 편입을 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공학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이과를 너무 섣불리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사실 로보틱스는 요즘에 공대에서도 가장 핫한 그런 학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과생이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봤더니 한국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과학 인재들이 왜 여기를 안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고민이 되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능력입니다. 과정이나 아니면 수업하는 내용들, 즉 입학과정, 그 다음에 수업하는 내용들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능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과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만일에 로보틱스,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공계가 인도인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50% 이상이 이공계고요. 다른 나라라 그래서 프로필을 또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거의 얼굴은 또 인도계통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잠깐 아이패드를 좀 옮길게요. 여러분 댓글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아무래도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요즘 말로는 창의 융합형 인재인데 그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이과 통합하는 인재상으로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인트로에 인사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1시간 동안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인사는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고 한 분 한 분 호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면 여러분 개인 질문을 조금 받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 대표님이랑 하는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체키 융합 교육. 네.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죠. 네. 인스타가 안 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직 본 강의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할 겁니다. 네. 여러분,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차 한 잔. 네. 저는, 지금 밤이라서, 네, 물 한 잔 준비했습니다. 네. 네, 비앙카 20114님은 미국에서 들고 계시다고. 네, 잘하셨어요. 네. 어서 들어오시오. 네. 11살 아들이랑 듣고 있어요. 네. 요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단 그 이과 방향으로 키워라 이렇게 일하는데 이과 방향으로 키운다고 수학과학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과를 키워야 되느냐 이과 방향으로 하는데 일단 책을 좋아하는 이과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이과 이렇게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입시 자체가 현재는 그래도 이과 특히 일반고에서 이과를 갖다가 공부하는 게 입시에서 유리합니다. 이유는 일단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도 문과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보통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중위권 대학도 이과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문송이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과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코믹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아이가 문과적 성향이 강하다면 수학 잘하는 문과로 만들면 됩니다. 예, 물리 좋아하는 문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관심 있는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융합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나는 로봇공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로봇공학 로봇 그 공대가 카네기 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카네기 멜론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 아이들은 좀 글로벌하게 키워야겠다. 그렇게 된다면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영어는 항상 강조하지만 수학은 그리 강조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인터수학이라고 새로운 수학 강의를 만들면서 제가 너무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수험생 이후에 공부한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잖아요. 성인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너 뭐 공부하니?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트를 많이 날려서 영상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과든 문과든 여하튼 기본적으로 영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영어 베이스가. 지금 질문이 문이과가 통합되지 않았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고1에 통합과학, 통합사회라는 그런 과목이 있고요. 올해 수능부터는 수학이 공통문항, 선택문항이 있습니다. 즉 공택문항까지는 수원 수투까지는 시험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나눠서도 실제로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보지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이과 통합이 되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봤더니 제가 항상 수학은 수능 수학까지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인코리아 범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나중에 외국을 가거나 외국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여든 유학을 가는 많은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SAT, 그다음에 AP라는 시험을 보고요. 또 IB 교육과정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확산될 기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학은 우리 수능 수학보다는 훨씬 더 범주가 넓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수학 배우는 것만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수학을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IB 교육과정이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이. 그리고 다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우리 지금 유아맘, 초등 저맘들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거의 IB를 배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수준의 수학으로 공부를 계속 가르친다면 우리 애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올리지 마시고요. 제가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 Q&A 합시다. 그러면 그때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독서는 일상이다. 독서는 일상이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 거로 지식과 그 다음에 입시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서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재미가 일단 있어야 돼요. 책을 읽는 재미, 책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런 재미. 이런 재미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초사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저희는 진로 독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목적이 있는 독서라고 하기도 하고 계획 독서라고도 해요. 즉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기본적으로 비교과의 중심은 독서예요. 독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 어떤 책을 읽었어? 너 그 책을 왜 읽었어? 너 그 책을 읽고 나서 네 행동이 어떻게 변했어?
네 생각이 어떻게 변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에 대해서는 너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아니면 책을 한 권의 책을 한 10번 읽어야 돼. 책을 빨리 읽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독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권을 읽더라도 이 책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왜? 입시에서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은 그 독서에 대해서 왜 읽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읽었는지. 그 책을 왜 읽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자, 독서는 뭐로 한다? 재미있게 하고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고급 한국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은 고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가 무엇이냐면 일단 유창성도 좋아야 되고요. 문법, 화법, 어법에 맞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력이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발음도 있을 것이고 끊어 읽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에 대해 소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3부터는 시험용 국어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10년을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들었잖아요. 거의 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4 이후에는 국어에 대한 이런 시험용 국어에 대비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영어예요. 영어. 근데 영어는 여러분이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영어 환경을, 즉 영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주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영어 원서를 많이 읽는다. 이렇다고 영어가 잘 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영어 공부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일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막 책을 줄줄줄 읽고 영어를 막 말을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잘한다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엄마보다 잘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영어를 발음이 좋은 것 같아. 엄마보다 영어를 길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정도 영어로는 되지 않아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란 건. 그래서 영어는 다 달라요. 유아 영어 다르고요. 중등 영어 다르고, 고등 영어 다르고, 수능 영어 다르고, 토플 영어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정말 써먹을 글로벌 영어가 다 달라요. 이거를 전체를 보시면 안 돼요. 유아 때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막 한 바닥 두 바닥 쓴다고 영어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기운을 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아이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애들의 영어 수준을 얼마만큼 올릴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영어는 10살까지는 언어고요.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11살부터는 이제 학습용 영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돈을 쓰는 영어와 돈을 버는 영어로 다르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영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중등 영어에서 한국식 중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문법이에요. 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학교 시험 문제에 50% 이상의 문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법이 계속 나올까요? 아니요. 수능에서는 문법이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영어를 어떻게 해요? 학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즉, 어떤 공부를 할 때, in Korean, 한국어를 배우느냐, in English, 영어를 배우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해요? 유아, 초등 때. 자, 유아부터는 일단 많이 듣고, 자, 들어야지 말하죠. 그렇죠. 읽어야 쓰잖아요. 이 순서예요. 자, 4가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리딩 중심으로 영어 공부하면 힘들어져요. 4가지 영역. 그래서 저희가 유아도 쓸 수 있어요. 유아도 A도 쓸 수 있고 한 문장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따라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쓰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 4가지 영어를 골고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라방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라방에서도 영어라는 거는 4가지 영어를 골고루 공부하고 중학교 입학 전에 IBT가 120점이에요. IBT 뜻은 4가지 영어를 골고루 공부하는 전제거든요. 그럴 때 60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반토막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가 점차 확장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고교학점제 내신에서 문법이 많이 나온다. 그거는 그 문법은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예, 우리나라처럼 그 문법의 요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이에요. 즉 문법은 라이팅이에요. 예, 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해요.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를 하려면 사실은 수학을 잘해야 되고 특히 물리를 잘해야 돼요. 이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배우는 게 보통 코딩이 교육과정에 들어갔고 우리 애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 사고 자체가 컴퓨팅 사고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학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솝이라고 EB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영재원도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거를 한번 노려보세요. 그것도 되게 좋은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독서는 일상, 독서는 재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0살이 넘으면 고급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는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하는 영어,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수학과 물리를 기본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문화 감성이에요. 문화 감성.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림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갤럭시를 쓰지만 아이폰 쓰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폰을 쓴다는 자부심. 근데 처음에 아이폰이 도입됐을 때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갤럭시 사진 진짜 잘 찍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마케팅. 그래서 지금은 이 감성 마케팅이 워낙 중요해졌어요. 왜? 공급하는 게 많으니까. 공급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기능, 별 차이 없어요. 디자인, 약간 차이는 있죠. 이제는 뭐예요? 그 물건이 내가 갖고 싶어야 돼요. 소유. 그게 뭐예요? 감성이란 말이에요. 감성.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3달에 한 번은 아이랑 같이 미술관에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거실에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된다면 집에서 뭐 영화를 보든가 넷플릭스 보든가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보든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이를 키워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안 보냈지만 어릴 때 이런 감정을 많이 키워줬어요. 그게 지금 성인이 됐을 때도 엄청 좋아요. 아주 쉬운 예로 뭐가 제일 좋으냐면 아이들이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나면 음악을 듣고 이게 몸에 배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초일 타이타닉은 너무 어렵죠. 어려운 영화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독서, 고급 한국어, 그 다음에 골고루 영어 능력 키우기,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문화 감성.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6번째가 소통 능력. 소통은 뭐냐면 말로 하는 거, 글로 쓰는 거, 사진으로 찍는 거, 영상으로 찍는 거, 페인팅 하는 거, 몸으로 보여주는 거 다 소통 능력이에요. 왜? 이제 회사에서 가장 대표 모델은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뭐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스티브 잡스. 표본을 보여줬잖아요. 까만 터틀넥을 입고, 그렇죠. 아이폰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그런 마케팅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거의 까만색도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유튜브 영상을 찍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이과를 키운다, 이게 수학 과학만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문과를 키운다, 영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믹스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없죠. 할 거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학기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학기에 하나씩. 악기를 만일에 한 학기를 해본다, 그러면 한 개만. 한번 피아노도 한번 해보고, 피아노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다른 악기. 이래야지 막 한꺼번에 악기 몇 개, 막 체육, 그 다음에 과목 몇 개 너무 많이 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랑 수학, 국어가 있는 것도 한 학기에 집중하는 과목을 선정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영어를 밀겠다. 영어가 얼추 됐어요. 영어를 좀 줄이고 이제 수학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효과가 좋아요. 그거를 고르게 주 3일 영어, 주 3일 수학, 이해, 국어, 막 논술 이렇게 막 넣으면 정말 여러분은 돈만 쓰고 효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공을 어떻게 했느냐? 답은 입학 요강이에요. 입시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아 초등맘들이 입시를 알면 알수록 힘을 안 들여요. 애를 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모르고 혼동성에서 여기 가면 이거 하래, 여기 가면 저거 하래, 이러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배짱이 필요해요. 엄마들의 배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좀 안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을 거는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입학 요강과 내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그렇게 안 들어도 되니까. 아시겠어요? 네. 애들도 지치고 시간도 없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 못해요. 만일에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맛있게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 정말 음식 잘하는구나. 다음에 누구네 집 잔치가 있으니까 네가 그 집 음식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못하죠?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하나를 배웠을 때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막 엄마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애들은 지쳐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멘탈이 약한 애들은 진짜 병으로도 와요. 애들이 질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성장이 안 되기도 해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가 난다. 그리고 입시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사교육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맹신할 필요도 없고요. 100%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우리 유아맘들은 그런 철학이 많아요.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요, 유아맘들은. 그래서 나는 소신 있게 아이를 키우겠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막상 10살이 넘어봐요. 엄마가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오픈해요. 오픈. 상황에 맞게. 가급적이면 안 하고, 꼭 필요하면 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한데, 엄마가 옛날에 아니야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조금 융통성 있게 아이를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망할 코로나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척하는 거고 진짜 부자는 부자가 아닌 척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척하고 진짜 부자는 부자가 아닌 척한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 금고에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니까 굳이 부자인 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명품도 하나 탁 사고 폼도 잡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사실 입시도 그래요. 얘가 정말 내실 있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티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티내봤자 공격만 받을걸요. 그냥 조용히 키워도 돼요. 조용히.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딱 티가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쟤 뭐야? 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쟤가 붙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쟤가 어떻게 붙어? 쟤가 어떻게 1등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입시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수십 년 전문가들이 뽑아가는 거예요. 붙을 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옆집 언니, 2년 전에 어디 보낸 사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애들 크면 번역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영어에 힘써봐야 소용없다는데 뭐라 이게 좀. 번역기는 지금도 있어요. 예, 파파고도 있고요. 언어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는 AI가 자동으로 캡션 달잖아요. 자막 달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초밥 좋아하시죠? 초밥. 초밥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계가 만들어주는 초밥과 장인이 만들어주는 초밥으로 달라요. 기계가 만들어주는 초밥은 한 개에 1,000원이 안 되죠. 명장이 만들어준 초밥은 한 개에 10,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20,000원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달돼도 인간이 하는 그 영어 실력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입맛은 고급인데 돈이 없어요. 기계가 만든 초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달라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만일에 핸드폰에서 우리 핸드폰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생각나죠? 핸드폰을 만일에 잃어버렸어요. 일단은 핸드폰 번호 4번호밖에 몰라요. 남편 번호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우리가 긴장하면 더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그 많은 또 멤버들 기억 안 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번역기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요즘 방송에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배란간에 뜬금없이 아이들이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렇다라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학생 탓으로 많이 돌리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 방송을 봤어요. 정말 하나던데요. 정말 화났어요. 공부 습관은요. 코로나가 있다고 배란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려요. 공부 습관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공부 습관이 안 된 아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왜 그 모든 잘못을 학생 탓으로 돌려요? 학생 탓은 뭐냐면요. 그걸 관리하는 엄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런 소리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가장 큰 피해를 보거나 가장 큰 에너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엄마들이잖아요. 워킹맘들 발 동동 굴렸잖아요. 근데 그 교육에 학력 격차를 다 엄마 탓을 돌리고 학교 탓으로 돌려요. 학생 탓으로 돌려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시간을 잘 썼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학교 가는 게 쓸데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시간을 20시간을 24시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안 돼 있고 꿈도 없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노는 거죠. 줌 틀어놓고 그냥 온라인 앞에서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있고 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책 엄마주도 학습에서 10살까지 무조건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공부를 안 하면 찝찝하게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찝찝함, 우리 그런 거 있죠. 밤에
자다가도 우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거지 해야지 마음 편하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그 찝찝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부 습관이란 말이에요. 공부 습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뭐가 뚝 떨어진다고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뚝 떨어져요? 코로나라고 공부 습관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우리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페이스대로 나가면 되죠. 우리 상태로 나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힘 키워야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5살 때 30분 앉아 있어야 되고 6살 때 35분 앉아 있어야 되고 7살 때 40분 앉아 있어야 된다. 즉 책상에 앉아서 그 시간 동안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게 한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 개 해도 돼요. 여러 개. 5살이 어떻게 30분 동안 집중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여러 가지. 퍼즐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글씨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동화책도 읽어보고, 연산 숙제도 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덩이 힘 키워지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초1이 40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80분을 앉아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80분. 2교시를 붙여서 수업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초1인데 80분을 의젓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능한지. 안 가능하다면 맞게 만들어야죠. 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보여요. 선생님의 아이들도 알아요. 어떤 애들은 똑바로 앉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거의 구겨져 있죠, 몸이. 어떤 애들은 그 와중에 내복 입고 뭘 먹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 진짜 코 파고 있어요. 다 노출되잖아요. 다 노출되잖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한 행동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잘하고 있겠지. 선생님 말 잘 듣고 있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리 눈에서 그 모니터 속에 우리 아이 모습을 봤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예.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애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선생님들도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 실력이 없는 선생님으로 나뉘죠.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본인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이렇게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제가 또 요즘에 또 클럽하우스도 하거든요. 블로그도 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노력 안 하세요? 해주셔야죠. 예, 라이브로 강의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유튜브 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이를 키울 때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조금 정교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전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이다. 전쟁이다.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엄마가 하루에 이 아이에서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물론 시간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이 단원을 공부하고 가는지만 체크해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1단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2단원을 했는지 3단원을 했는지. 왜? 이게 쌓여야 되니까. 쌓여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강사인데 찔리세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저도 아들이 32살에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아들이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앞으로 고생은 더 하겠지만 참 좋았어요. 두 번째는 참 한국에서 공부하기가 어렵구나. 한국에서 뭘 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이 아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그런 게 막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그리고 그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왜 훨씬 더 오래 살 애들이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런 공부할 힘을 어릴 때 제가 만들어줬고, 아이 스스로 또 그걸 이어나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나 앞으로의 미래 일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근데 어떤 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역량, 실력 이런 것들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빛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뭉쳐져요. 뭉쳐져서 빛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로보티스 유튜브 보셨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좀 Q&A를 좀 받아드릴게요. 네. 네. 사교육의 가지치기 중요하죠. 사교육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네. 샤론 코치 TV, 유튜브에서 샤론 코치 TV 누르시면 돼요. 네. 2세 남아 육아휴직이 4세 이전에 하는 게 좋은지 8세 전후 학령기에 좋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하고 잘 견딘다. 그러면 초1 때 엄마가 쉬는 게 좋아요. 왜? 생각보다 중요해요. 초1부터. 사실은 제가 5세, 6세, 7세, 그 다음에 초1, 초2, 초3 이 6년간은 엄마가 사실은 많이 도와주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유아시기보다는 오히려 초1, 2때,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잘 적응하는 전제라면 초1이 좋고요. 아니면 아이가 그게 되게 힘들다. 여튼 포인트는 아이가 원할 때가 적기예요. 아이가 원할 때. 근데 공부 쪽으로 본다면 뒤가 좀 날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사춘기 때 아니에요. 10살까지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고 엄마랑 사이가 좋으면 사춘기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엄마가 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중국어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하면 좋을까요? 중국어는 우선순위가 밀려요. 한국어를 고급 한국어 하고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로만 본다면 일단 우리나라 한자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중3 때 대부분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코치님 영어는 별로 아이가 안 좋아하는데 중국어로 하면 좀 승부가 있을까요? 한다면 영어 잘하는 중국어 영어를 먼저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중국어를 잘 쓰는 그 외국인들, 교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페이가 낮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전 몸값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순서는. 네.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된 동네의 공립학교가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 요즘 취향이라고 하죠. 취향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약간 그 전통? 만일에 시댁이나 친정이 다 사립초를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나오셨겠죠. 그럼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공립학교 괜찮아요? 굳이 사립학교를 어떤 점이 좋을까 생각해 봐야죠. 일단 교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모인 그런 멤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립초등학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동창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업할 때 같이 또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인적 네트워크 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더 많이 해줘서 환경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요즘 공립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마의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네. 초사 뒤늦게 책을 3년 정도 읽었는데 몰입이 안 되는데 몰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흥미를 높이는 거예요. 독해서를 보면 정답률은 높아요. 독서 문제인 거죠. 책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제일 좋은 책이고요. 엄마가 읽으라고 권유하는
아니면 강압하는 책이 제일 나쁜 책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고요. 그 주제에 관련된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연계 독서라고 합니다. 확장 독서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책을 좋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더 영상이나 미디어, 강연 쪽도 볼 수 있고요. 예. 저희 강의에서는 그 HJ 진로 독서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는 영상, 온라인 강의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 그 주제의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권. 예, 그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전문가처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초2 아이인데 연산을 잘하는데 도형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늘까요? 예. 도형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을 우리 책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릴 때 유아 때 갖고 놀던 교구 중에서 많아요. 도형이 많단 말이에요. 뭐 원기둥도 있고 그다음에 삼각뿔도 있고 많을 거예요. 예, 삼각형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런 것들 갖다 놓고 먼저 들여다보고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그려도 보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형의 정의와 성질을 처음부터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강의 중에서 실크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초등수학인데요. 선생님이 백지에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린대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 원 위에 점을 찍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원 위에 점을 찍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다 점을 찍을까요? 예. 원 위에 점을 찍으라 그랬어요. 원의 정의를 아는 아이들은 원이 그려져 있는 그 둘레에 점을 찍어요. 근데 원의 정의를 모르는 아이는 흰 면에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도형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원은 뭐예요? 예. 반지름이 같은 길이가 모여져 있는 점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도형은 가장 중요한 게 정의와 그 다음에 성질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관련된 재미있는 동화책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갔나 봐요. 네, 잠깐만요. 수학 문제집에 문제 푸는 아이를 프리노트에 풀어야 될까요? 네. 프리노트에 푸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우스워요. 한 줄, 두 줄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난 머리를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처음부터 바르게 앉아서 프리노트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길어지면 보통 애들이 10줄에 프리를 쓴다면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10줄 했다가 6줄 했다가 4줄 했다가 그래서 사고를 쭉쭉쭉쭉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거죠. 중요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아이패드가 지금 잘 안 올라가서 한 번만 살짝 올려볼게요. 됐나요? 네. 자, 초6인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예전에 책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앱소설만 읽어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앱소설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웹소설 내용을 보세요. 같이 한번요. 아이가 좋아하면 끊으라고 하긴 뭐 하잖아요. 재밌어? 엄마도 한번 볼게. 한번 같이 보자. 성질 부리면 이상한 내용이에요. 엄마 이거 재밌다. 엄마도 한번 봐. 이러면 괜찮은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가 괜찮다 나쁜다는 어른도 판단해 봐야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관련된 페이퍼책을 줘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아무래도 웹소설은 그게 한 편 한 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쫄깃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MSG를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재료만으로 만든 요리는 못 먹어요. 맛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재료만으로 만든 책이 교과서예요. 그리고 MSG를 듬뿍 넣은 게 웹소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애들은 독서는 엉망이 되겠죠. 예, 보세요. 네. 여러분이 근데 질문을 너무 길게 쓰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2줄 정도로. 네. 영어를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체인 어학원 다니면서 화상 영어를 추가해 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화상 영어는 아직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체인 영어라는 게 어학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 3회 정도 어학원을 다니면서 그 어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하고 확실하게 숙제를 해간다면 얘가 레벨업이 빨리빨리 돼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이 또 자료를 주시죠. 그것도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늦게 했다고 많이 한다고 빨라지진 않아요.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레벨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트 좀 올리지 말아 주실래요? 예. 예. 이게 계속 지금 말이 끊어져 가지고. 네. 잠깐만요. 하트가 올라가면서 제 아이패드가 잘 안 올라가요. 예. 번아웃, 우울증이 왔을 때는 없으세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주부로서, 엄마로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엄마의 역량과 책임이 너무 커요. 저도 있죠. 당연히 있죠. 매일매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꽉 차서 소리를 질러야 될 때도 있죠. 예. 소리 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떤 거로 풀 수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밤에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핸드폰이나 PC를 켜거나 아니면 노트를 펼치고 내가 나한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날 위로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지. 엄마 안 하고 싶지. 때려치고 싶지. 괜히 결혼했지. 어떡할까? 이렇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그리고 나도 불쌍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팍 쏟아 넣으면 좀 편해져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나한테 칭찬해 주세요. 오늘 고생했네. 오늘 애썼네. 아유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봄도 됐는데 옷 하나 사 입자. 그냥 눈 딱 감고 하나 사 입자. 아니면 나 반지 하나 사고 싶다. 반지 하나 사자 그냥. 물질로도 위로가 돼요. 우리가 마음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물질이 더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나 무조건 힘들어 이러면 남편이 난 더 힘들어 막 이래요. 여보 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나 애쓴다고 칭찬 한 번만 해줘.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 네, 이거 중요해요. 저희가 하죠. 생모는 무한 책임이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애쓰고 너무 잘하려면 번아웃 돼요. 그래서 80%만 하세요. 80%. 그리고 딱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못한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도 해피타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들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식구들하고 의논하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다 됐나요? 네. 초2인데 엄마와 원서 듣고 읽기 하는데 학원을 안 보내도 될까요? 예. 듣고 읽기만 하지 마시고요. 예, 말하기 쓰기도 엄마랑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그게 안 되면 학원 보내세요. 네. 코치님 말씀 듣고 눈물이 찡해요. 그쵸? 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일부러 커피숍에 앉아있고, 예, 괜찮아요. 그냥 커피 한 잔 5,000원 내고, 좀 싼 데는 뭐 4,000 얼마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가서 한 30분 앉아있고 너무 폭발할 것 같으면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토요일 날 1시간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남편이 딱 봤을 때 얼굴 보니까 정상 아니거든요. 내보내는 게 낫겠죠? 예. 그럼 나갔다 오면 돼요. 알겠죠? 네. 아들 영어 원서 읽기 하는데 읽기 후 문제가 틀린다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서 읽고 자꾸 문제 풀려고 하지 마요. 예. 그리고 원서도 끝까지 여러 번 읽어야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자꾸 결과물을 캐내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거 그냥 읽으라고 냅둬요, 그냥. 그리고 지가 힘들면 사전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때 같이 도와주세요. 자꾸 뭐라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너무 힘들다. 예, 하지 마세요. 초이 남아 축구만 하려고 해요. 논술학은 거부 중이에요. 책도 안 읽고 쓰기도 싫어해요. 예, 축구 하라 그래요. 그리고 축구 관련된 책 보여주세요. 축구 관련된 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영국 축구 이런 거 보여주세요. 유럽 축구. 영어 못하면 축구 못해요. 아시겠죠? 예. 너무 웃겨요. 네. 네. 저는 남편한테 그래요.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나 건들지 마라. 나 지금 욕 나온다. 우리 남편 도망가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약간 얼굴이 이상하다 그러면 막 들어가라 그래요. 안방에 들어가라고. 잘하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많은 말씀 빨리 잘하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예. 힐링 방송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밤 11시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기 와서. 그쵸? 힘들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내가 무슨 뭐 나쁜 여자도 아니고,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편하게 살자고요. 근데 꼭 해야 할 것만 해요. 만약 해야 할 게 10가지면요. 한 3가지만 해요, 제대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 쌓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도저도 아니게 하고 성질 더럽게 부려가지고 나쁜 엄마 취급받고 우리 남는 게 없어 진짜. 남는 게 너무 없어. 예. 샤론코치 TV 같아요. 예. 샤론코치 TV 많이 보세요. 제발 노트 좀 하면서 그냥 보지 말고 맘 잡고 예, 노트 보고 제가 오늘 인스타에 반신욕 할 때 그 욕조 트레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내가 쿠팡에 살 때는 제가 38,000 얼마에 샀는데 왜 하루 만에 가격이 6만 얼마가 됐을까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쿠팡의 가격을 보고 아니 그 업체는 왜 벼랑간의 가격을 올리는 거야. 저는 무슨 할인 쿠팡이 굉장히 많았었어. 하여튼 뭐 저는 3만 얼마를 할인했거든요. 제 마일리지인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이것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냥 여러분 좀 보세요. 예. 우리 아들 유튜브요.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일부러 관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주제만 서로 의논을 하고 우리 감독하고 둘이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다음날 모니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 그랬더니 김가은 감독도 주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했어요. 낼 수가 없어요. 6편을 찍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영상을 모니터 영상을 줬어요. 한번 봐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네가 선택해. 다시 찍을래? 아니면 영상 안 내보낼까? 아니면 이거 내놔서 개망신 시킬까? 아들이 다시 찍겠다고. 그래서 넌 아마추어인데 엄마처럼 대본 없이 어떻게 영상을 찍어. 대본 만들어. 그리고 내용도 추가해. 예. 너 보는 사람들이 다 시간 내서 보는 건데 정말 좋은 정보를 드려야지.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찍을 거예요. 금요일날. 예. 아니 엄마가 스튜디오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딴 데 가서 찍으면. 네.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아들도 맞아요.
특히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 좋은 정보 드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마인드맵을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PPT 만들겠다고. 그래서, 만들어. 다시 찍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남아 글씨체가 악필이에요. 고쳐야겠죠? 남이 못 알아보면 고쳐야죠. 예. 내가 글씨를 썼는데 기린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가린이라고 읽으면 고쳐야죠. 글씨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전달력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못 읽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읽어요? 고쳐야죠. 네. 네. 초이 경시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네. 초사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초이 경시 해법 경시 상 받아서 뭐 하려고요? 네. 밥값이 더 들어요. 해법 경시 상 받았다고 밥 사면. 네. 그 글씨 잘 쓰는 거 제 유튜브 영상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영어학원에서 4가지 영역은, 커리큘럼 봐야죠. 학원에 가서. 학원 등록할 때 그냥 쑥 하지 마요. 예. 가서 어떤 교재를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커리큘럼 보시고, 과외도 커리큘럼 보고 하셔야 돼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서 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100% 이해하거나 암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요. 네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다 알면 다 할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천재고 물론 천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하세요. 그냥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공부한 거 엄마가 테스트 보고 이거 다 맞히면 집에 와서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다 맞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왜요?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뇌, 기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실제로 입력이 된 게, 인풋이 된 게 이 안에 저장이 돼서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그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예.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망각을 설명해주고 네가 얼마큼 남았다 보여준다면 아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네. 회복형시는 초사는 성대경시 해야죠. 네, 회복경시 좀 쉽잖아요. 네. 근데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왜 하냐면 내가 공부한 방향이 맞는지. 초등학교 때는 성대경시 30% 정도 들면 문과는 뭐 수능까지 가는데 방향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특히 이제 지방분들은 대치동의 중학교의 내신 문제, 내신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좀 하시면 돼요. 예. 자, 12시 나왔네요. 네. 코치님 오래오래 강의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싫어요. 예. 내가 무슨 일만 하고 살아요. 전 오래 안 할 거예요. 예. 짧게. 지금도 오래 했어요. 저 2003년부터 일했는데요. 다시. 오래 했어요. 근데 이게 입으로는 말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안 한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저도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즐거웠고요. 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못할 것 같아서 예,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내일 광고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이나 혹은 아이패드 있는 분들은 제가 클럽하우스 샤론코치 영어로 예, SHARON 샤론코치라고 클럽하우스는 그냥 약간 폐쇄적인 그 오디오 기반 오디오 소리만 나와요. 그런 건데 내일 10시에 예, 저희가 또 그런 방송할 거거든요. 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크라에서 봅시다. 네.